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스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출마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에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나 그 총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총리는 인준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한동훈 장관은 다소 아.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한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스타성이나 아니면 엘리트성 아하.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 군계 일학입니다. 자, 구자웅 차장.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극찬을 하네요. 군계 일학 이런 말이 나오고 천사 이런 말이 나왔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군계 일학은 이해가 되는데 왜 천사라고 했는지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글쎄요, 그만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내년 총선 역할론이 이 내부 총질러라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는 이준석 전 대표마저도 인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를 좀 높이려면 한동훈 장관 같은 스타성 있는 이 대중 정치인이 총선을 좀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요.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할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당과의 어떤 교감 또 대통령과의 어떤 상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띄워주면서 얘기하는데 한 장관 저는 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임찬 부대님. 저는 뭐 반은 공감할 수 있지만 반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저 전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다는 전제예요. 아.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총리 인준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과반을 차지하거나 어느 정도 소기 성과를 달성하면 국무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총선 대패를 전제로 언급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일단 저 군계일학을 표현을 하면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할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예.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탄핵론이 나오고만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국감 기간이니까 기다려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이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 휘발 영수증 아이폰 B번 이것이 잡범이다. 자, 저 현수막을 내건 정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열린민주당인데 그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그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그 후에 새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요즘에 공해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도 채널A가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런 내용 그냥 아무 내용이나 걸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현수막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배모 씨가 쓴 법인카드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식빵이나 일본 샴푸나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게 영수증 처리할 때요. 그렇게 처리 못 하겠죠. 그럼 이게 허위로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잡범이에요. 오히려 법인카드 이재명 대표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공익신고자. 지금 권익위에서 대검으로 가서 지금 이게 수원지검에 조사하고 있죠. 이런 게 잡범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휘발 영수증 있잖아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쓴 것도 아니고 이미 전 정권에 검찰 쓴 걸 자동으로 낸 거 아닙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B번 있죠.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두 개 핸드폰을 써요. 두 개가 압수됐는데 비밀번호 안 가르쳐가지고 못 풀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안 가르쳐준 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상대 기자가 이미 다 주고받은 다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비밀번호를 물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통화한 게 있나? 이런 얘기 별건 때문에 이미 상대 기자 통해서 다 나온 자료 안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저는 현수막 건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렇게 잡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니까 둘 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구자웅 차장. 이게 이제 저 열린민주당처럼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에 한나라당도 있고요.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굉장히 익숙한 정당 이름을 재활용하는 이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인식하시고 거기에 맞게 투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튀는 어떤 현수막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좀 알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어떤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좀 나쁜 방식의 어떤 선거운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현수막이 걸렸을 때 과연 한동훈 장관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그건 지나보면 알 일입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물론 뭐 아직까지 총선 대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 한동훈 장관 14, 오세훈 4, 홍준표 3, 안철수 의원 2 이런 식으로 선호도가 나왔는데 장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 보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다른 여당에 있는 이 정치 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갤럽의 이 선호도 조사는 객관식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딱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한동훈 장관을 떠올리는 분들이 이렇게 특히 아마 보수층에서 답변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대권가 되든 뭐 총리가 되든 총선에서 역할을 하든 중도 확장력과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민주당과의 협치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쪼그라든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틀을 넘는다면 아마 뭐 정치적 미래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구장훈 차장.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는 뭐 굉장히 별의 순간이 열리는 기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게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2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약간 충돌하는 양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박근혜 의원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 가속화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장악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좀 떠받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런닝메이트로서 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데 좀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과연 6개월 남은 총선에서 역할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장관으로 남게 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